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2025년 마지막 폭락 이때 나옵니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상한가 랠리에서는 시장이 주기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 신호가 나올 때마다 어느쯤에 시장의 하락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미리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가 조심스럽다라고 설명드렸고 단기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 우리가 잘 대응해야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5월 달에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 전부터 3월 달에 계속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4월 달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도 잘만 대응했으면 현금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만 대응했으면 시장의 피해가 좀 적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런 분위기 하락에 대한 신호가 7월 달로 몰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악재가 터지길래 7월 달에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눌림목 타이밍이 나오면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집도 여러분들께 준비했는데요. AI 반도체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제 곧 엔비디아의 GPU가 출시가 되면 유리기판 액칭 냉각이 다시 주목받을 겁니다. 해당되는 기업들 미리미리 준비해 놨고요. 추가적으로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죠. 해당되는 자료집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아직은 만들고 있는데요. 한 5월 초쯤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자료집도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자료집을 통해서 유망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집 받아가시고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문제가 터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런 차트 보신 적 있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혹은 뭐 2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7월 달부터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미국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이미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작년 적자의 30%가 바로 이 이자 비용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안 그래도 비싼 돈 많이 내고 있는데 적자 비용이 너무 높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을 더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더 내주면은 당연히 적자 폭이 커지겠죠. 이 30%밖에 지금 안 되지만 40%, 50% 올라갈 만한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7월 달부터 금리가 폭등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가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이제 관세를 때리고 근데 90일 동안 유예 때렸잖아요. 90일 동안 유예했는데 슬슬 시장의 혼란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바로 이 미국의 페드, 바로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쌓여가고 있는 미국 채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줄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준비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일정을 확인해야 될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7월 달에 몰리는 이유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6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물가 상승이 나오면 5월 18일 FOMC 금리에서 뭐 동결을 예고한다. 뭐 이런 예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봐야죠. 이런 내용들인데 상세하게 먼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물가 이야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무역 합의로 관세율이 각각 115%포인트씩 낮춰졌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요. 여전히 30%에 달하는 꽤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서는
이제는 5월 말부터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30%가 네 집 개이름입니까? 그죠? 그럼 좀 높아야죠.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건 완벽하게 이제 기업이 그냥 내가 손해 보고 할 수 없을 만큼 퍼센트가 높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할 거예요. 다들. 그러면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5월 말부터 시작하면은 6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6월 달부터 적용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건 7월 달에 나오겠죠. 6월 달 지표가 7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PCE 발표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비교적 높은 물가가 나오면 금리가 또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씩 눌려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금리나 이번 연도에 두 번은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밀렸었던 거예요. 그러다 트럼프 관세 이슈에 좀 눌림목 나왔다가 과도하게 미국 탈출 러시가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올라가고 더 많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떤 이야기까지 좀 이야기가 나왔냐면 연방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핵심만 보면요. 미국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수전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로 최근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관세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잘 안 나오니까 이 확실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예상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유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7월 달부터는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마 6월 18일 날 미국 FOMC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조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감세 법안이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죠. 보통 미국의 정책은요, 하원을 한번 통과하고요, 상원을 통과하면 됩니다. 하원, 상원을 둘 다 통과하고 나야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때부터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이 법이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가 사실 핵심이에요. 왜냐면 하원에 이제 그 공화당 의원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 끗 차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화당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반대를 하거나 공화당 당원 중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조금 나와버리면 바로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번 하원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상원을 통과하는 건 쉽습니다. 비교적 공화당 의원의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극적이진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하원이 통과된 것은 사실상 법이 통과됐다고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법안들이 이제 곧 이제 언제부터 지금 현재 6월에서 7월 빠르면 7월 달 안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1000페이지 분량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넘어가며 상원은 이미 사실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렸죠.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까지 법안을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관세랑 그 채권이랑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 감세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니까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감세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주는 깎아주면 이제 정부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는 운영해야 되고 들어오는 돈은 적어진다. 어찌 됐든 국가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겠죠. 또 채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채권 발행에 대한 분위기가 또 어디에 채권의 시장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채권 발행해도 다들 샀습니다. 왜?
미국 채권이니까 1위 채권이니까 그래도 미국이니까.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트럼프 정권 이후부터 신뢰도가 깨지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미국 채권을 파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감세 정책에 의해서 채권 발행이 더 많아지면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 통과가 되면 올라가기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7월 중순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영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흔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된 것도 최근에도 하락이 됐지만 옛날에 2011년도라든가 뭐 중간중간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2023년도라든가 2024년도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면서 신뢰도가 깎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가 되고요. 채권을 시장에서 다른 투자를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어찌저찌 해서 잘 합의돼 가지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통과되어 왔었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나서도 문제인데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미국은 채권을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부채 한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납니까? 채권 시장에서 오죠. 이제 세수로 세금 걷는 걸 부족하니까. 근데 이게 무자비하게 많이 찍으니까 무자비하게 많이 찍지 말라고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게 부채 한도거든요. 부채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 이게 부채 한도가 이미 작년 말부터 막혀 있습니다. 이제 돈을 이미 약속한 만큼 채권을 다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 이제 지금 5월 달까지 채권 못 찍고 있어요. 못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들어오는 돈들로 어떻게든 틀어 막고 있는 중인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합의가 돼서 채권 발행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쳐도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혹은 7월까지 쌓여 있던 채권이 한 번에 발행되게 됩니다. 쭉 발행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채권 발행 못했던 것들을 쭉 발행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를 들어 올리겠죠. 안 그래도 사주는 사람 오는데 또 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장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 시기도 딱 7월 중순쯤입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재무부 8월 디폴트 가능성 경고, 7월 중순까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 경고 7월가 중순까지 해결한다. 네, 해결해도 문제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도 문제다. 해도 문제다. 그는 9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7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일부 연금 기금 출자를 연기하는 특별 조치와 현금 소진을 통해서 임시로 대응하고 있다. 이같이 조치가 끝나면 엑스데이트라고 불리는 디폴트 위험이 시장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뭐 이런 저런 위험들이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요. 제가 위에 적어 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이미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 과해서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6월 달부터 시작이다. 높아진 물가가 7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7월 달에 금리 그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이 물가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것이고 잘못하면 이번 연도 내내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감세 법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7월 달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통과가 되면 또 채권을 또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7월 중순에 부채 한도 협상까지 완료가 되면 또 채권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채권 아무도 안 사주는데 적극적으로 안 사주는데 이 채권 발행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미국의 채권 금리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적자의 굴레가 시작되겠죠. 미국은 안 그래도 지금 적자의 30%가 이 이자 비용에서 나오는데 올라간 금리로 채권 발행을 했다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 미래에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관세 유예가 종료된 시점하고 딱 겹칩니다.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관세 유예되는 시점이 7월 8일입니다. 이때 종료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유예는 8월 12일 종료 예정입니다.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다가오는 흐름에 맞춰서 미국이 급해질 거예요. 실제 이미 미국이 급해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죠. 유럽 연합에 협상에 진전이 없다. 너네 성의가 없다. 너네 이렇게 진전 안 할 거면 7월 8일까지 유예가 아니라 너 6월 달부터 6월 초부터 바로 50% 관세 때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채권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국가들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다른 국가들이 왜 자꾸 관세 협상을 미루냐면 빨리 협상을 했다가 호구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국가가 협상하는 거 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데 특히나 가장 성의가 없었던 유럽연합에게 트럼프가 강력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관세 협박을 계속해서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7월달, 8월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심스럽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나 채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문제를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이 인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연방준비위원회인데요. 최근에 미국 금리가 너무 급하게 튀어 올라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미국의 채권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펼쳤는데요. 뭐 이게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양적 완화는 2008년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금융 경색, 금융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금융 시장의 뭉친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멈춘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강제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인데요. 이게 뭐 그때만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진 않지만 사들이진 않지만 시장에 금융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런 태도로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을 왜 사줍니까?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채권을 사주고 있다. 근데 이 채권을 언제까지 얼마나 사줄지가 관건이에요. 연방준비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저는 6월 18일 날짜로 공개를 하면 그때 보고 우리가 괜찮아졌구나라고 괜찮구나라고 안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연방준비위원회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나는 선제적인 조치를 최대한 안 한다. 심각한 것만 최대한 뭐 방어를 할 거다.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폭탄 처리반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폭탄이 쌓여 나가고 있고 폭탄 처리반이 있는데 이 폭탄을 잘 처리해 준다라는 멘트를 하면 주식시장은 괜찮을 거고 만약에 이 폭탄 처리반이 계속해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7월 달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터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중앙은행 트럼프하고 미국 중앙은행 페드하고 계속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이 파월 의장을 해고한다라고 계속 협박하다 보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렸어요. 보시면 이 판결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 원칙이 살짝 뒤집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뒤집혔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갈 파월 의장을 비판하면서 교세 의사를 밝혔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은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파월 의장을 제외하고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일단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까지는 안 돼도 나머지 인물들은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월의 수족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천재적인 조치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나 파월 의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1980년도 당시에 벌어졌었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경제 대위기를 불러왔었던 그 사건을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안 그래도 트럼프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굳이 트럼프를 위해서 뭘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미국의 채권이 신뢰도를 잃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폭탄이 쌓이고 있다. 쓸 돈은 많아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중이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 시기가 7월 달이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가 해결을 안 하면 답이 없다. 연방준비위원회가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인다. 여태까지 보였던 태도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6월 18일 날짜로 F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자고요. 소마 계정을 통해서 미국의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시장은 흔들리면서 7월 달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심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시장에 하락이 무조건 나온다,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시점이다. 뭐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해서 전략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때까지 늘려놓고 대응해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종목도 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자료집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준비해놨습니다. 이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밑에 보이시는 두배급 등 자료집, 이런 자료집들 주기적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도 하반기 유망업종 자료집이라고 해서 로봇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부터 시작해서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은 싹 다 모아놓은 자료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일일 급등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좋은 종목들 몇십 개, 몇백 개 차트 돌려보고 좋은 종목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시작 전에 아침 뉴스, 주요 뉴스 및 플러스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장이 끝나고 장마감 뒤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셔도 다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배 급등 자료집하고 1위 급등 추천주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 있고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주는 다 장전 시황에서 드리고 있고 장마감 뒤 테마 정리 자료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급등 추천주 매일 나오고요. 보신 바와 같이 높은 승률로 80% 정도 승률로 시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그 자료집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공직을 위해서 네 번째쯤이죠. 두배 급등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다 다운로드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나오는 자료집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사 상승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주 정리까지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했는지 지금 현재 이슈와 함께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제가 원래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좀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니까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셔도 하루에 저는 한두 시간 정도 아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도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 많으셨습니다.